여러분, 대한민국이 진짜 잘 나갈 때는요, 삼저 현상이 많았습니다. 저유가에, 저금리에, 저물가에. 이런 삼저가 대한민국의 어떤 80년대, 90년대 이때 성장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릴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장에는요, 삼저가 아니라 삼고 현상이 있습니다. 이 삼고 현상은 결국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물가에 고금리에 지금 달러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그죠? 원화가 약세로 지금 돌아선 상태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에는 삼고 현상, 그러니까 삼저에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경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물가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물가예요. 2.3%가 지금 4월에 올랐는데 이게 3월에도 1.5% 올랐거든요. 2월에도 1.1%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전년 대비해서 2.3% 올랐으니까 적게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이 기준을 두는 시점이 지표가 기준을 두는 어떤 지표가 2입니다. 2%. 근데 2.3%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지금까지는 예고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지금 여러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가 작년 대비하면 5.6% 올라갔다고 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5.6%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 한 달 뒤인 5월달, 이달이죠. 이달 소비자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적어도 3%는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물가가.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일시적이다,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가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을 쭉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인플레이션 이 상황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요, 현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결국 이게 작지만 어쩌면 큰 인플레이션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2%, 3%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파를 던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다 하더라도요, 분명한 것은요, 인플레이션 우려,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1고 고물가입니다. 고물가. 두 번째는요, 이제 금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금리가 장난 아닙니다. 금리가 의외로 지금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입니다. 지금 2021년 1월 4일에 0.954%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그런데 지금 5월 24일이에요. 정확히 한 5달 가량 지났나요? 1.116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게다가 지난 3월 5일에는 1.238까지도 올라갔습니다. 1.238까지도. 그렇다면 지난 1월 4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0.162가 올라갔습니다. 0.162. 이것은요, 결국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복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복 소비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복 소비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한때는 6.9까지도 올라갔어요. 최근에. 지금은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1.69까지도 올라갔죠. 1.69. 최근에는 뭐 1.60 좀 떨어졌습니다. 좀 떨어졌지만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를 넘어섰습니다. 2.1까지 넘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고금리는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온다. 이미 와 있고 일부에는요. 신용대출 금리가 3.7%를 넘어갔으니까 이미 와 있다고 봐야 되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2.8까지 가고요. 가계대출이 2.7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 금리가 장난이 아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게 금리에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0.5%예요. 기준금리가 0.5%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결국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금리는 1년 만기 국고채 금리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든 국고채 금리는 다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금리도 따라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할 거다. V자 반등할 거다 하는 예상하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3고 현상이 결국 우리 경제에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요즘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달러당 1127.1원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지난 1월 4일 날 1082.1이었거든요. 이게 1127.1이면 달러가 강세이고 그죠? 원화는 약세인 거 맞죠? 달러는 강세고 원화는 약세인 거 맞습니다. 이게 원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는요. 이게 양손의 칼날입니다. 양손의 칼날. 양손의 칼날? 양날의 칼. 양날의 칼이 더 어울리고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면 수출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자재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출은 많이 되고 비용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장기화 되잖아요.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 되잖아요. 이 말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이탈한다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요즘 원달러 환율이 1127.1 정도 되잖아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과거처럼 4월달은 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5월달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3고 현상에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특수성 하나 있잖아요.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작년 말부로 보면 1726조입니다. 1726조. 이게 고물가가 되고 고금리가 되고 고달러가 됐을 경우에 가계부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한폭탄이 터진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시한폭탄이 터진다. 그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특히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과연 우리 가계부채가 버텨줄 수 있을지 이거 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통화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또 늘린다고 하잖아요. 예, 또 대출을 더 늘려주겠다. 뭐 일단 LTV 90%는 어디로 도망갔지만 어쨌든 무주택자나 청년들에게 대출을 더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소비 쿠폰을 또 뿌리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을.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에는 이제 악재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다. 돈이 너무 많단 말은 자칫 잘못하면 시장 자체가 거꾸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거꾸로 돌아간다. 무슨 얘기냐. 이게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품의 가격이 쭉쭉 올라가고요.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이 따르고요. 거기에 달러까지 강세를 비춘다면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발 위기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지금 부채는요. 그 어느 때보다가 신중하게 봐야 되고요. 삼고 현상도 그 언제나보다 심각하게 지금 바라봐야 합니다. 도대체 정부가 이 삼고 현상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짜는지 솔직히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표가 되지 않는다면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세밀한 정책이 없어서 삼고가 우리 경제를 확 덮치지 않을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이 삼고가 우리 경제를 확 덮치는 순간 금융위기는 당연하고 경제위기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대통령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가 맞물려서 그 폭발력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우려합니다.